안녕하세요. 저는 사람 일은 정말 알 수 없다는 말, 요즘 들어 절실히 느끼고 있는 기혼 여성입니다. 제게는 신호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신호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한창 잘 나가던 신호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제 앞에 울며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제가 그 사람에게 이런 배신과 분노를 느끼게 될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고 신우는 제게 남편은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같은 여자로서 안쓰러워서 선뜻 우리 집 작은 방 하나를 내줬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작은 방 문이 열리던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도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우는 눈치를 보기보다는 점점 요구가 많아졌고 급기야 저를 부리듯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준 저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밥상머리에서 반찬이 부실하다는 말까지 들었을 땐 너무도 어이가 없었어요. 완전히 주객전도를 해버리더군요. 신우가 얼마나 뻔뻔했냐면 제가 장을 봐오면 뒤적이며 품평하고 아이들 간식까지 마음대로 가져다 먹고는 남은 건 치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까지 있었죠. 신우가 말했던 것과 달리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가 아니라 본인이 외도를 저질러 쫓겨난 거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의 모든 동정심과 연민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향해 뱉었던 말들, 무심하게 넘겼던 행동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신우를 제대로 참교육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함부로 발밑에 깔아도 되는 존재가 아님을 제 방식대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 식구들과는 별다른 마찰 없이 무난하게 지냈어요.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불편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도 없었고 서로 조심조심 예의를 지키며 그럭저럭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결혼 후에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조용하고 소탈한 편이었고 남편은 워낙 가정적인 사람이라 딱히 갈등이 생길 틈이 없었어요. 다만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닌 신우이. 남편에게는 4살 차이인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신우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결혼해서 분가해 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신우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신우는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띄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된 차림이었고 하이힐에 큰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방, 그리고 손에 들린 외제차 키. 거기에 시간 없어 바빠 죽겠다는 말을 늘 달고 살았죠. 이번 네 아버지 생신 때 집에 올 거니? 못 가. 그냥 용돈만 보낼게. 그렇게 바쁘니? 잠깐이라도 얼굴 비추면 좋은데. 엄마, 나 바쁜 거 몰라? 안 그래도 바쁜데 요즘 더 정신없어. 아빠 생신상은 옳게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 그러고 며느리가 해야지. 나보다 한가하니까 신경 쓸 시간은 많겠네. 사업가라 그런지 행동도 말투도 참 거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꼬면서 말하는 건 당연히 기분 나쁘지만 신우는 의도치 않게 그냥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게 참 기분 나쁘게 들렸습니다. 좋게 칭찬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다거나 할까요? 참 별난 재주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신우의 특징이었는데 늘 바쁘신 몸이라
명절이나 시댁에 가족 모임이 잡히면 언제나 바빠서 안 된다는 말로 빠지기 일쑤였고 결국 음식장만이나 청소, 설거지 같은 전반적인 시댁 일들은 시모와 저 둘의 몫이 되어버리고는 했습니다. 저는 뭘 저렇게 바쁘게 사나 그런 모습이 조금은 의아했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 열심히 산다는데 뭐라 할 수 있나 싶었어요. 신우가 바빠서 딱히 제가 피해보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도와드리면 그뿐이었으니까요. 물론 바쁘다는 핑계로 손 하나 안 보태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성공해서 바쁘다는데 굳이 뭐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제 손 윗사람인데. 그래서 이때만 해도 신우는 제게 가깝고도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성공해서 잘 나가는 신우를 멋지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했고 돈도 잘 벌고 자기 일에 자부심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자랑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신우가 가진 껍데기만 본 제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신우의 민낯은 상황이 무너지고 나서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결혼한 지 1년 반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도 없는 신혼집에 조용히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가 싶어서 나갔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찾아온 신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신우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동생 신혼집 집들이에 올 만도 한데 그때도 바쁘다면서 코빼기도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말도 없이 평일 오전에 불쑥 저희 집에 찾아와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랐던 건 바로 신우의 행색이었습니다. 저는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보다 신우의 행색에 더 충격받았어요. 고급스럽던 헤어스타일은 부수수했고 늘 명품으로 빛나던 가방 대신 어깨에 맨 건 낡고 작은 에코백과 하이힐도 운동화로 바뀌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늘 세련되고 우아하던 신우이가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예전 그 잘 나가던 신우의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더군요. 신우는 깜짝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는 저를 보며 문 앞에 서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연락도 없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니, 머리랑 옷은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올케, 나 그 인간이랑 이혼했어. 올케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나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내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여기 말고는 어디 갈 데가 없어. 네? 여기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늘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신우이가 하루아침에 이러는 이유가 뭘까?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된 걸까?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뭔가 아주 큰일이 일어난 거란 건 표정만 봐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신우를 안으로 들이고 따뜻한 물을 내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울음을 삼키며 입을 열었어요. 글쎄,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고 상간녀에게 정신이 팔려 집안 돈을 죄다 그 여자에게 가져다 바치다가 결국 둘 사이도 하던 사업도 다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같은 여자로서 남편의 배신으로 인생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쓰라릴지 상상이 됐거든요. 신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시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면 시어머님은 충격받으실 게 뻔하고 마음 약한 시어머니가 병이라도 얻을까 봐 차마 시댁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자식이라 부모님 걱정 끼칠 일 없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폭삭 망해버렸으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신우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실 신우와 별다른 잡음만 없을 뿐이지 그렇게 친한 건 아니었거든요. 평소 저랑 사는 세계가 다르다 보니까 친해질 기회도 그럴 만한 구실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색해서 꺼려질 수도 있지만 신우의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저 자존심에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어디 도움받을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나라도 받아줘야겠다고 생각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시기잖아요. 이럴 때 가족이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나 싶더라고요. 남편과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보나마나 나몰라라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누나 일이니까 저와 똑같이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작은 방 하나 내어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도 했고 며칠만 있다가 집 구하면 나간다는 신우의 말을 믿었습니다. 당장 갈 곳 없는 사람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방을 정리하고 침구를 새로 깔고 냉장고에 간단한 음식들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일부러 신우에게 뭘 먹고 싶은지 물어봐서 좋아하는 것들로 차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신우를 대했어요. 저는 이때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저 가족으로서 신우를 생각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어디 불편한 곳 없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껏 마음을 다하면 신우가 힘든 시기를 잘 견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모르는 사이 신우는 제 선의를 딛고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마음을 철저히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신우를 보고 깜짝 놀랐고 저는 슬며시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있었던 일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신우가 눈물까지 흘리며 집에 찾아왔고 사정이 딱해서 내가 작은 방을 내줬다고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할 것 같다고 했죠. 남편은 말을 듣고는 한숨을 쉬더니 제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구나. 동생이란 게 누나한테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누나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허락해줘서 정말 고마워. 큰일 겪고 많이 힘들 테니까 여기 있는 동안 편히 있을 수 있게 당신이 신경 좀 써줘.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고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신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히 밥을 먹었고요. 신우는 입맛이 없는지 밥알을 세고 있었지만 문득 고개를 숙이며 여기서 지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누나로서 이렇게 신세지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진심 같던지 저는 마음이 또 한 번 짠해졌죠. 저 잘난 자존심에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우에게 괜찮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끼리 뭐 어때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좋은걸요? 솔직히 그동안 형님이랑 친해질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참에 형님이랑 가까워지고 좋죠. 나중에 이 시간을 좋은 추억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신우 마음이 편했으면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속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신우가 바빠서 친해질 기회가 없기도 했지만 저와 너무도 다른 신우가 먼 사람처럼 느껴져서 제가 선뜻 다가가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집에서 지내게 됐으니 이제는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다독이며 며칠은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신우가 먹을 만한 것도 따로 챙겨주고 좋아하는 반찬도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또 샤워할 때 쓰시라고 수건도 새 것으로 꺼내놨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거실로 나오기 멋쩍어 하실까 봐 남편이랑 저랑 일부러 방에 들어가 있거나 신우가 거실에 나와서 편히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은 잠잠하게 흘러갔어요. 딱 3일만 말이죠. 참 이상하게도 3일이 지나자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실 쪽으로 나오도록 유도해도 꿈쩍하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신우가 슬슬 거실을 자기 집처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마음이 좀 편해졌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우는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신우가 제게 한 몇 가지 개념 없는 행동들을 이야기할게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에 가보니까 거실 식탁 위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더라고요. 이건 뭐지 싶어서 가까이 가서 살펴봤더니 신우의 맞춤 식단표였습니다. 종이 끝부분에는 정성스럽게 형광펜까지 쳐가며 앞으로는 이대로 준비하라고, 자신은 몸매 관리하는 사람이라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거기다 그 밑에는 강조하듯이 표시된 게 있었는데 그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은 8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꼭 이 시간에 맞춰서 식사해야 한다고 적어놨어요. 그 메모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 집 주인은 나고 나는 육아에 살림에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데 손님으로 들어와 있는 신우가 식단까지 딱딱 정해서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 신우가 아예 대놓고 말하더군요. 올케, 내가 여기 올려놓은 식단표 봤지? 내일부터는 적어놓은 식단표대로 차려주면 돼. 그리고 난 조미료에 나트륨 범벅된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특별히 건강하게 저염식으로 해줘? 아, 시간 맞춰서 차리는 거 잊지 말고 부탁할게. 신우는 우아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어이가 없어서 표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사람이 엄치가 있어야지. 힘든 마당에 도와준 제게 이런 부탁은 아니잖아요. 제 표정에 남편은 눈치를 살폈고 그날 밤 남편에게 신우가 써준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고는 제게 누나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조금 충격받은 모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고 했고, 힘들겠지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여기 있을 동안만 고생해주면 안 되겠냐고, 앞으로 본인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돕고 잘하겠다며 저를 설득했어요. 솔직히 조금 불쾌했지만 남편의 말을 듣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오죽 힘들면 저렇게 행동할까 싶기도 하고, 안 그래도 상황이 말도 아니게 안 좋은데 괜히 나까지 들쑤셔서 좋을 게 뭐가 있나. 그래, 여기 있는 동안 편히 쉬게 도와드리자. 천년만년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한동안만 이해해주면 되는 건데 참고 넘기기로 했죠. 하지만 신우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전이었어요. 아이 이유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던 와중에
신우는 팔자 좋게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얼굴에 팩을 바른 채 TV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는 슬쩍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올케, 청소는 깨끗하게 하는 거야? 여기 거실 바닥 좀 봐봐.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쌓였잖아. 이게 기관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TV 장 및 창틀, 식탁, 다리, 현관 구석까지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여기도 먼지 저기도 먼지 천지라면서 손수 제 앞으로 다가와 자기 손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정성에 기가 막힐 지경이었죠. 누가 보면 저는 청소도 안 하고 집에서 대충 살림하는 주부인 줄 알 겁니다. 저 이 부분에서 정말 억울해요. 저요, 엄청난 깔끔쟁이에 약간 결벽증까지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이 낳고는 육아하면서 살림하느라 전보다 청소 시간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적받을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신우 손에는 먼지랄 게 딱히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에 2번 이상은 청소기를 돌리는 저였는데 말이죠. 멀쩡하고 깨끗하기만 한데 괜히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신우가 너무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러고선 또 명령처럼 내뱉었어요. 올케가 날 잘 몰라서 이러나 본데 나는 청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편하게 놀지만 말고 청결에 좀 신경 써. 내 동생은 돈 번다고 죽어라 고생하는데 동서도 주부로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나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 테니까 내 방 친구 정리 좀 해줘. 수건도 새 걸로 바꾸고 화장대도 한번 싹 닦아. 신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얼굴에 붙어있던 팩을 떼서 아무 곳에 휙 두고는 룰루랄라 나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신우를 보며 기가 막혔고요. 신우 눈에는 제가 집에서 편히 놀고 먹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게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육아하면서 살림하시는 주부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하고 집에서 살림한다고 편히 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집안일은 진짜 끝이 없습니다. 거기다 육아는 또 어떻고요? 아이 재우려고 옆에서 같이 누워서 토닥이는 것도 신우 눈에는 그저 팔자 좋은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본인은 소파에 누워서 얼굴에 팩하고 있는 동안 저는 화장실 청소하고 아이 챙기고 온갖 잡다한 일하면서 뻘뻘 땀 흘리고 있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때부터 신우가 너무도 꼴보기 싫으면서 미워졌어요. 빈말이라도 도와줄 거 없냐 물어보면 좋잖아요? 아니, 저는 도와주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신우가 해봤자 어차피 제가 한 번 더 손이 가야 하는 것들이라 그냥 제가 하는 게 편해요. 그럼 적어도 저렇게 개념 없이 행동하지 말아야죠. 이때 처음으로 신우를 집에 들인 걸 후회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신우의 방까지 청소해주는 하녀가 되어야 했어요. 아니, 거의 저를 하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한 집에서 신우랑 같이 있으면 제가 나쁘게 마음을 먹을 것 같아서 차라리 보지를 말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남편은 출장으로 며칠 집을 비울 예정이라 그 기간 동안 모처럼 친정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며 친정에서 며칠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악취 비슷한 냄새가 확 풍겨오지 않겠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서둘러 집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뜯어놓고 반쯤 먹다 남은 과자 봉지가 놓여 있었고 쿠션 옆엔 마른 오징어를 찢은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싱크대에는 국물 묻은 컵라면 용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설거지할 거리도 산더미였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수건과 옷가지들이 제 발에 툭툭 걸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안방에 두고는 신우가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여니까 신우는 누워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 냄새가 방 안에 진동하더군요. 대낮부터 술 마시고 퍼질러 누워있는 신우를 급히 깨웠습니다. 그러고는 집안 꼴이 왜 이러냐고 물었어요. 형님, 집안 꼴이 왜 이래요? 아니, 드시는 건 좋은데 다 드셨으면 치우시지 저렇게 그냥 두면 어떡해요? 어머, 올케.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 집안일 같은 거 안 해본 사람이야. 결혼해서 손에 물 안 묻히고 가정부 부리면서 살았는데 하기는 뭐래. 그리고 난 손 망가지는 거 딱질색이야. 그러게 누가 친정에서 며칠씩이나 있으래? 올케 없으니까 내가 밥을 못 먹었잖아. 신우는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얼굴 상태를 확인하더니 정색하며 본인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며 어이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참 기가 막혔어요. 글쎄 저더러 그런 건 올케가 하는 거지 왜 자신이 해야 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본인이 어질러 피운 건 본인이 치워야 하는데 그걸 왜 저더러 치워야 한다는 건지 어이없었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 집 주인은 나고 손님은 신우인데 지금 누구더러 치우라고 하는 건지. 저 소리를 뻔뻔하게 해대니까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마음으로 신우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왜 자꾸만 나를 시험하는 건지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신우의 입장을 생각하면 참 안 됐다는 생각뿐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나한테 이렇게 개념 없게 행동하는 건 싫었습니다.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신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상태였고 저를 무슨 본인 가정부처럼 하녀처럼 대하는 게 너무도 짜증났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남편한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우가 제게 한 짓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는 같이 지내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본인이 누나한테 잘 이야기한다면서요. 저는 이야기한다고 한들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신우가 밉고 얄밉지만 그래도 우리 집 아니면 어디 갈 곳 없는 걸 뻔히 아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차마 선뜻 나가라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모질지 못한 거였겠죠.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계속해서 신우가 저를 하녀 취급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한테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면서도 차마 누나를 내쫓을 수 없지 않냐며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고 본인이 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또 어이없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어요. 아이 재우고 겨우 국에 밥 말아서 대충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데 신우가 방에서 큼직한 쇼핑백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던지듯 탁 하고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 내 옷 빨래 좀 해. 이거 다 비싼 거니까 세탁기 돌리지 말고 하나하나 손빨래 해야 해. 특히 이 실크 블라우스는 괜히 건드리지 말고 드라이 맡기고 다림질까지 다 해서 내 방에 갖다 놔? 신우가 제 앞에 내려놓은 쇼핑백 안에는 명품 옷인 듯 비싸 보이는 옷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레이스가 잔뜩 달린 원피스와 실크 소재의 셔츠 등등 한 무더기의 옷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신우는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이리저리 바쁘다면서 내일까지 다 마무리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정부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본인의 가정부로 생각하는 걸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어요. 가정부 취급하려면 돈이라도 주던가. 무일푼으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지.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신우를 돕고자 했는데 이게 내가 도와주겠다고 손 내민 결과였을까. 마음이 한순간에 허무해지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요. 딱한 처진 신우를 진심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상처받은 여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가족이잖아요. 남편의 누나이고 나와도 가족인 사람인데 길에서 떠도는 신세가 되도록 외면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그 결정이 내 인생을 망쳐놓을 뻔했다는 걸 불과 몇 주 만에 깨닫게 됐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큰일을 겪은 신우가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나간다고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신우가 이제는 교훈이라는 걸 느낄 줄 알았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더 이상 신우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날은 아이가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응급실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밤새 안고 재우고 얼음 수건 갈아대느라 저는 눈을 제대로 붙이지도 못했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는데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신우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옳게. 아무리 애가 아파도 그렇지. 저녁 시간은 맞춰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차려서 언제 먹으라고. 됐고 그냥 간단하게 먹을 거니까 샐러드로 차려.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히고 온몸에 힘이 풀리더군요. 저 사람이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애가 아픈 와중에도 본인 저녁을 걱정하는 게 소름 끼쳤어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입에 담는 사람이 가족이라 불릴 수 있을까요? 이때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저는 그대로 설거지하려고 집은 고무장갑을 패대게 쳤습니다. 그러고는 신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샐러드는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밥은 본인 손으로 차려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신우는 그런 제 뒷모습을 향해 왜 저러냐는 식으로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신우랑 더 이상 한 집에서 같이 있기 싫으니까 이만 내보내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무슨 말인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조심스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우와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날 하녀 취급, 가정부 취급하는 꼴 못 견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꾹 다물더니 잠시 후 힘없이 말했어요. 그래, 누나가 잘못했네. 아무리 그래도 애가 먼저인데. 근데 당신도 알잖아. 누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 그럼 나는? 내 상황은 뭐 좋아 보이니? 나도 당신 가족이야. 당신 아내라고. 신우 일로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많았지만 전과 달리 제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상황이 많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할게. 우리 누나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알아. 내 누나지만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됐어. 근데 참은 김에 조금만 더 참아줘. 우리 누나가 잘못했다지만 그래도 나가라고 하는 건 못해. 미우나 고우나 내 가족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중에 자리 잡고 어느 정도 상황 괜찮아지면 그때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어? 남편에게 가족은 누나만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가족이고 하나뿐인 아내인데 그런 저보다 그저 누나만 생각하는 남편에게
너무도 서운했어요. 그 모습에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보다 누나가 더 중요하구나. 내 고생은 눈에 안 보이는구나. 언제까지 내게 참을성과 희생만 바라는 건지 숨이 턱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 못해? 좋아, 그럼 내가 나갈게. 뭐라고? 내가 나가겠다고. 당신은 불쌍한 누나 내보낼 수 없다며. 그러면 방법은 단 하나잖아. 내가 나가는 거. 당신 누나가 여기 있는 동안 아이 데리고 친정집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은 누나랑 둘이 살든 말든 마음대로 해. 저는 그 말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아이 짐과 제 옷가지를 쑤셔놓고 짐을 꾸렸습니다. 갑작스런 제 행동에 남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이러지 말라고 저를 말렸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안절부절 못한 모습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끝까지 신우를 내보내겠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생각을 바꿀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저와 아이를 더 중요시 생각할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말로 못할 만큼 크게 실망하고는 그대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집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그런 연락도 짜증나서 아예 차단까지 해버렸습니다. 친정집에 들어오니 몸도 마음도 기진맥진했어요. 아이 재우고 거실에 앉아 가만히 숨만 쉬었는데 그제야 살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숨막히게 살았는지 집안 공기에서조차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곳에는 나를 부려먹으려는 사람이 없으니 참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평화는 단 이틀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고 발신자는 바로 신우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대로였어요. 옳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언제는 편하게 지내라더니 갑자기 짐 싸서 나가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고. 옳게 때문에 동생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겠어. 내가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아? 신우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지도 않고 그저 저를 탓하는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또 웃긴 건 제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하긴 그동안 저를 가정부처럼 부려먹었는데 이제 부릴 사람이 없으니 그럴 만도 하겠죠.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한 박자 참았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왜 그 집에서 나왔는지 몰라서 이렇게 적반하장처럼 화를 낸다면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인 게 너무도 많았거든요. 그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나왔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형님은 그 나이 들도록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시잖아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다 큰 어른이 아침밥은 왜 못 챙겨 드시는데요? 제가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드려야 직성이 풀리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사세요. 할 줄 모르면 눈치라도 있던가. 얹혀 지내는 주제에 저를 가정부 부리듯 부리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짐 싸들고 나가죠. 뭐라고? 제발 현실 좀 직시하세요. 언제까지 잘 나가는 사모님 코스프레 하실 거예요? 형님은 저희 집에 얹혀 사는 신세고 저는 형님이 부릴 수 있는 가정부가 아니에요. 제 말에 신우는 크게 열이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의 소리를 버럭 지르며 받아쳤어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지금 어디서 그딴 말을 짓거려? 너 어디야? 당장 이리 와! 내 앞에 무릎 꿇기 전에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동안 콧대 높게 고상하게 굴던 행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신우는 악다구니를 써대며 씩씩거렸습니다. 저는 더 말을 섞는 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입장을 이야기해봤자
들을 사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는 말이 안 통할 것 같더라고요. 상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도움받으려면 최소한 예의라도 갖추라고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렇게 갑질하고 싶냐고 호의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이 이상은 대화가 아니라 감정 소모일 뿐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녁에 친정엄마랑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조심스레 신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근데 네 신우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네 신우랑 같은 골프장에 다녔다더라고. 근데 네 신우 소문이 좀 이상하게 돌더라. 소문? 무슨 소문? 내가 너한테 듣기로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당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우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 뭐? 그거 확실한 거야? 그냥 사람들이 대충 몰아가는 거 아니고? 나도 긴가민가해서 다시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그 소문이 맞는 것 같아. 내용이 꽤 구체적이더라고. 신우가 다른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걸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얼얼했어요. 신우가 바람을 피웠다고? 엄마는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제게 전해주셨어요. 신우가 사업 핑계로 외박이 잦았고 또 신우의 상간남이 거래처 대표라는 소문이 있다고 했어요. 신우를 목격한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무엇보다 신우의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이야기해 준 거라며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는 소문이라고 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그렇게 울며 배신당했다고 말하던 신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온갖 갑질을 해대면서 자기는 상처 입은 피해자라고 했던 신우였는데 정작 진짜 피해자는 신우 남편 쪽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를 통해 신우가 하던 사업에 관여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받았어요. 그제야 신우가 모두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율이 오르고 분노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태생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신우를 가엾게 여긴 내 마음이 참으로 허무하고 부끄러웠어요. 이제 전 완전히 마음을 접었어요. 앞으로 이 사람을 가족이란 이유로 참을 일도 도울 이유도 없을 겁니다. 복수를 다짐하고 저는 치밀하게 자료를 모았어요. 그리고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버린 건 딱 그날이었어요. 신우와 남편이 집에 같이 있을 시간. 전 단단히 각오하고 그 집 문을 열었죠. 예고도 없이 들어간 저를 보고 신우가 처음엔 화들짝 놀라더니 곧 입꼬리를 울리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신우 무시하는 잘난 올케 아니야? 그렇게 당당히 나갈 때는 언제고 여긴 왜 들어와? 왜? 나가보니까 후회됐니? 근데 나갈 땐 마음대로 나갔을지 몰라도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안 되지. 나랑 내 동생이 올케한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저는 한참을 말없이 신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저 떠들 수 있는 만큼 어디 한번 실컷 떠들어봐라 하는 표정으로 여유롭게 보고 있었죠. 그런 제 여유로움에 신우는 이것 봐라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팔짱을 끼더니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나 본데 올케가 저지른 일 절대로 쉽게 안 넘어가. 나한테 했던 막말과 행동들 다 사과해. 여기서 나랑 내 동생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신우는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집에서 다시 살고 싶으면 자기 말대로 하라고 했고 그 말에 전
웃음조차 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콧방귀를 뀌고 말했죠. 사과는 제가 아니라 형님이 하셔야죠. 지금부터 누가 진짜 잘못한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그 말과 동시에 제가 들고 온 두꺼운 종이 뭉치를 신우의 얼굴을 향해 확 집어던졌습니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들이 공중으로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엔 신우가 우리에게 거짓말한 증거 사진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있었어요. 신우는 당황한 눈빛으로 바닥에 종이를 집어들고 급하게 훑어보기 시작했죠. 거기엔 신우가 외도를 저지르며 어떤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이걸 네가 어떻게... 형님,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좀 솔직해지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에요. 언제까지 거짓말로 본인이 한 짓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신우는 손에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째려보다가 곁에 있던 동생, 즉 제 남편 쪽을 힐끔힐끔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아까와 달리 한껏 당황스러운 표정과 목소리로 남편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제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고는 자신과 동생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수작이라고 했습니다. 너 이딴 걸로 나 의심하면 안 돼. 너도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무리 외도할 사람으로 보이니? 옳게 말해 휘둘리지 마. 남편은 처음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으로 자료를 훑으며 자신이 믿어왔던 누나의 진짜 모습에 혼란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신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 조작이라고, 자신이 바람이나 피우고 다닐 사람처럼 보이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억울하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때 전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녹음기. 그럼 이건 어때요? 저는 그 말과 끝으로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에서는 저와 형님의 전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전 남편의 음성에 신우는 제 손에 들린 녹음기를 빼앗으려다가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형님이 이혼하신 이유가 정말 형님의 외도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거래처 사장과 외도를 저질렀고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절반 이상을 그 남자한테 흘러들어갔어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남자에 빠져서 돈까지 갖다 바쳤어요. 절 배신한 여자를 뭘 믿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거실에 울려 퍼지는 전 남편의 또렷한 육성. 신우는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끝마다 증거 있냐고 당당히 굴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고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신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 집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형님이라고.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주제에 어디서 피해자인 척 구냐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집안은 싸늘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향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없이 신우의 짐을 하나씩 트렁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신우는 깜짝 놀라 급하게 따라 들어오며 외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고 짐을 정리한 뒤 그 트렁크를 질질 끌고 나와 현관문을 열고 그대로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신우를 보며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 말에 신우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자신은 네 누나라고, 어떻게
누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여전히 싸늘한 표정으로 신우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누나 맞지? 근데 그동안 내가 믿고 참은 게 다 거짓이잖아? 내 누나라는 사람이 날 속였는데 계속 누나 대접 해줘야 돼? 남편의 눈빛은 처음 보는 듯이 차가웠어요. 그건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란 감정의 절정이었죠. 남편은 그런 신우를 내버려 두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신우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며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 다 해명할 테니까 제발 이 문 좀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갈 데도 없는데 이렇게 쫓아내면 어쩌냐는 신우의 말에 남편은 묵묵히 듣기만 할 뿐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쾅쾅 울리는 현관문을 쳐다봤습니다. 동정심이 들 법도 했지만 솔직히 시원했어요. 그동안 당했던 온갖 갑질, 시집살이, 멸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며 한편으론 후련하기까지 했거든요.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제게 잘못한 모든 것들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누나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동안 제가 힘들어한 걸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어요. 그 말이 진심이란 걸 그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용서했어요.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더는 저 사람에게 속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제겐 더 컸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신우는 우리 집에서 쫓겨난 건 물론이고 시부모님께까지 외면받았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정말 크게 실망하셨고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말라는 말과 함께 신우를 완전히 내치셨죠. 결국 신우는 가족 모두에게 등돌림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철저히 고립된 사람이 되었죠. 저는 그동안 누군가의 올케와 아내로 참 많이 참고 살아왔어요. 한 번만 더 이해하자, 한 번만 더 배려하자. 지금은 힘들겠지만 곧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결국 그런 생각들이 저를 가정부로 만들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다뤄지게 했더군요. 사람은요, 참는 사람한테 더 함부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제 마음을 가장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 가족보다 절 먼저 생각하게 되었죠. 요즘 남편이요? 저한테 완전히 꽉 잡혀 살아요. 집안일 나서서 하는 건 물론이고 퇴근 후엔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발까지 주물러 줍니다. 늦게라도 정신 차려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